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원피스 랜덤 디펜스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 팀 ORDR의 루비니아라고 합니다. 저희가 업데이트를 이제 시즌 1 업데이트라고 하고서 마지막 업데이트 한 지 시간이 좀 지났죠. 네. 그래가지고 아직도 열심히 개발 중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개발 중인 사항에 대해서 유저분들이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얘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중간에 오늘 가볍게 어떤 식으로 내용이 좀 변경이 되고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좀 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왜 멀쩡하게 패치하고 있던 맵 이제 업데이트를 중단을 하고 왜 새 맵을 내게 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얘기 먼저 좀 시작을 할게요. 일단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원본 맵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뭐 소위 말하면은 이제 해킹 맵이라고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본 맵이 없어가지고 패치를 하기 어려운 점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우회에서 패치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건드리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쉬운 길 없이 크게 좀 돌아가야 돼가지고 좀 어려웠죠. 그래서 개발 난이도가 매우 상승이 되면서 시간이 점점 끌리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추가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동안은 캐릭터 위주로 패치를 했었는데 그게 캐릭터만 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추가가 어렵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그 캐릭터밖에 없다라고도 이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합도 받은 거예요. 그때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나서 아마 컨텐츠 추가된 게 항법이 하나 추가가 되고 랜덤 항법을 만들었죠. 그것도 꽤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우회를 거쳐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캐릭터만 추가할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시즌2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맵에 오래되다 보니까 고질적인 버그들이 좀 발생을 하고, 근데 그 버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코드를 보려면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꼬인 거를 풀면서 가느니 차라리 좀 이번 기회에 그냥 맵 새로 만들자,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맵을 좀 새로 만들게 되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맵을 새로 만드니까 그거에 대한 변경점을 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 생각했을 때 시즌2 하면은 우리 그동안 이제 전에 원랜디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시즌이 바뀔 때마다 시스템이 꽤 한번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상 새로운 게임이 되었던 걸로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시스템들을 막 바꿔가지고 좀 새로운 경험을 좀 유저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는데 또 그렇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게임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다른 게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핵심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되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재미없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바꾸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 야, 좋다.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릴 게 난이도 얘기입니다. 저희한테 피드백이 많이 왔던 게 난이도가 너무 쉽다, 이게 악몽이 맞냐, 뭐 신은 그냥 깨고 악몽도 이제 사실 너무 쉽다라는 그치,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도 인정을 하는 게 지속적인 이제 캐릭터의 파워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왔고 저희가 특성 강화를 추가를 하면서 특성 강화를 좀 더 강력하게 주다 보니까 게임이 쉬워진 걸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난이도를 좀 올려야겠다. 그럼 원랜디, 근데 그러면은 캐릭터를 이미 올려놓은 체급을 이제 하향을 시키면서 난이도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악몽 위에 새로운 난이도를 추가한다,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약간 우덜식 패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난이도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난이도 상승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즌 2에서는 이제 라인 최저 이동 속도를 다시 예전 수치인 90으로 롤백을 할 예정입니다. 예전? 그리고 보스 유닛 버미스턴 저항을 소소하지만 10% 정도 낮출 예정이고요. 그리고 악몽 난이도 추가 이건 같은 경우에는 말이 많았죠. 이게 신난이도와 악몽 난이도를 좀 가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억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악몽 난이도에서 이감 때문에 다른 어떤 특정한 유닛들을 이감을 추가하거나 상향을 시키면은 신난이도에서는 그만큼 이감을 조금만 맞추고서 다른 캐릭터들에게 더 투자를 함으로써 너무 쉽게 클리어가 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제 신난이도에 맞춰서 이제 이감을 저희가 저번에 희귀함 쪽 이감을 좀 하향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몽에서 너무 큰 이제 리스크로 다가와가지고 굳이 이감에서 난이도 차이를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악몽은 신과 동일하게 25%로 이제 조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스 유닛 버미스턴 저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하향처럼 보일 수가 있긴 하는데 실제 적용되고 있던 스턴 수치에 맞추는 겸 이제 전체 통일을 하는 거였죠. 어떤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저항 무시가 없는데 버미스턴 저항이 뭐 40%가 달려있던 캐릭터 있고 뭐 25%, 뭐 20% 뭐 중구난방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20%로 전부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라운드에 관련된 수치 조절이 있을 예정인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라운드를 감소를 시켜서 시간을 단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존 1에서 60라운드를 일반 라운드로 잡고 신세계를 61라운드부터 75라운드까지로 잡고 있는데 10라운드를 줄여가지고 1라운드부터 50라운드까지를 일반 라운드 그리고 신세계를 51부터 65라운드까지 진행되는 걸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 이유는 일단 40에서 50라운드 정도가 매우 의미 없이 지나가는 라운드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게임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의미 없는 라운드를 삭제를 시키면서 난이도 상승을 또 노리면서 이제 유저 피로도를 감소하고 페이탈을 완화시키자 라는 생각에 라운드를 삭제를 좀 시킬 예정이고요. 라운드 시간도 좀 조정이 됩니다. 기존에 뭐 미진 시간이 1.35초로 해가지고 35마리가 이제 전부 다 나오면은 약간의 쉬는 시간 텀을 주기 때문에 일반 라운드 시간은 약간 42.5초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리젠 시간은 0.5초 그리고 일반 라운드 시간을 35초로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 단축을 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고 보스 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60라운드 보스가 아닌 그 이하 보스들은 매우 난이도가 쉽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스의 체력을 늘리기보다는 보스 라운드 시간을 단축을 시켜서 소소한 난이도 상향 및 이제 시간 감소로 이루어지게 바꿨고요. 신세계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서 신세계 라운드 또한 소폭 감소됩니다. 조금 줄었잖아. 처음에 신세계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시간을 조금 줄여보고 이후에 라이브 서비스 되고 난 상황에 맞춰서 보고 아마 롤백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기존으로는 시간 단축을 조금 이제 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번 이제 진행을 시켜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패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총 게임 시간은 대략 한 15분 정도 이제 단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난이 체급을 올리고 다른 방식의 어떤 제약을 걸어서 난이도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게임 시간을 단축을 시키면서 단축된 시간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난이도 상승을 노리기 위해 이런 식으로 패치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시즌 1 때 초고속 난이도 초고속 모드를 이제 도입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라운드 시간 단축에 대한 좀 데이터를 얻고자 도입을 한
그런 느낌이 좀 거였어? 있습니다. 왜냐면 라운드 시간이 이 정도로 줄었으면 유저 반응이 어떻고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쌓일까라는 걸 잠깐 그럼 봤을 초고속 때 없어지나? 좀 긍정적이고 괜찮은 데이터가 모여서 라운드 시간을 좀 단축을 시켜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네,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시스템 변경점 중에 이제 목재 업그레이드를 삭제하고 아이템 뽑기를 삭제할 예정입니다. 이제 목재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목재 소모처로서 존재는 하는데 사실 꽤 예전에 나왔던 거고 맞아. 지금은 저거는 진짜 약간 맞아. 유명무실하다는 잘 생각이 캐치다 많이 이거. 들었거든요. 왜냐면 목재가 한 개 두 개가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그거에 진짜 비해 초창기 얻는 거예요. 능력치는 진짜 매우 초창기 적고, 거 아직까지 남아 그리고 있다. 그렇다고 능력치를 상향을 시키자니 목재업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너무 밸런스적으로 조절하기도 힘들고 굳이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필요 없다고 생각이 판단이 되어서 목재 업그레이드는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템 뽑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도박을 누르자니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 아이템 도박을 눌러가지고 얻는 아이템이 그렇게 좋냐라고 하면은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 뽑기도 목재 업그레이드와 마찬가지로 목재 소모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템 뽑기는 삭제를 하되 아이템 뽑기를 아예 없애기보다는 미션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게 컨텐츠 쪽으로 돌리는 방향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얻을 수 있었던 아이템을 획득처에서 확률도 조금 올리고요. 예를 들자면 30라운드 이제 NL을 잡았을 경우 태양신의 흔적을 얻게 되는데 그 확률을 조금 상향시키려고 루초 합니다. 뽑아도 진짜 낮았어. 안 나와.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 항목인데 세이브입니다. 제가 세이브 초기화를 한다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세이브 초기화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은 새로운 세이브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던 세이브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새로운 세이브 시스템에서 가장 장점은 자동 세이브 및 로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코드를 이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게임 시작하고 나서 코드를 이제 저장해뒀다가 인게임 채팅에서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게임을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로드될 수 있게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고요. 반대로 세이브도 자동으로 되게 할 예정입니다. 쾌적화 보소. 이제 세이브하는 항목에서 클리어 횟수뿐만 아니라 세이브 포인트라는 걸 따로 지급을 해가지고 날개와 오라 같은 치장류 아이템을 직접 인게임에서 구매할 수 있게 변경을 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우선 장점 먼저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M16과 리포지드 서버 두 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두 개의 세이브와 로드 시스템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M16은 JN 서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JN 서버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JN 서버 관리자인 블랙 샤이니님께서 도움을 좀 많이 주셨고 이제 기타 관련된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도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리포지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코드를 내 컴퓨터에 저장되는 방식인 스타2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장소 방식을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동일하게 자동 세이브와 로드는 지원을 합니다. M16과 리포지드 둘 다. 이제 그러다 보니 상위 유닛의 클리어 횟수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루피 초월로 이제 원딜을 가가지고 클리어를 할 경우 루피 초월의 클리어 횟수가 1 쌓이고 루피 초월과 이제 뭐 생고쿠 불멸 이런 식으로 같이 가면은 루피 초월과 생고쿠 불멸을 카운트가 1씩 각각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상위 유닛의 클리어 횟수를 저장을 해서 내가 어떤 캐릭터의 뭐 장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 많은 캐릭터를 해봤다라든지 이런 거에 인증할 수 있는 나는 수컷하면은 미호크 영혼함 한 2000판도 했겠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포인트를 이용해서 치장 아이템 구매할 수 있게 변경할 예정이고요. M16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벤트를 통해서 포인트를 지급을 하거나 세이브 코드를 이제 뭐 잃어버리거나 뭐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 기능이 가능하고요. 왜냐면 JN 서버 자체에서 코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베스트 스코어 개념을 또 저장을 하면서 랭킹 시스템 같은 거를 도입도 가능을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이제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장점이 있으면은 사실 단점도 있습니다. 네, 뭐 언제나 좋은 것만 가져오면은 정말 좋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M16 같은 경우에는 제인 로더가 필수가 됩니다. 그치? 기존에 사용했던 무조건 있어야지. M16 믹스라고 하죠. JN 로더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는 접속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JN 로더에서 서버 인증을 받아야 돼서 오프라인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좀 대응을 랜에서 안 하기 된다는 위해서 거잖아 지금. 클리어 횟수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초보자 모드 혹은 오프라인 모드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즌 1에서 40클 정도까지 해야 특포를 전부 다 얻고 위습과 목재 그리고 뭐 금 이런 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오프라인 플레이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리어 횟수를 50회 정도를 부여를 해서 이제 플레이는 가능하게 하되 저장은 안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JN 로더 전용 로그인이 필요해요. M16 서버를 접속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무슨 아이디 생성하라고 뜨죠. 세이브 때문에. 아이디 생성하는 부분에서 이제 아이디를 내가 생성을 해서 로그인을 해줘야 돼요. JN 서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번거로움이 좀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포지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저장소 방식이다 보니까 기존에 메모장 하나 열어서 안에 있는 코드 한 줄만 이제 내가 뭐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로드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잖아요. 저도 PC방 갈 때 그냥 그거 코드 한 줄만 제가 카카오톡에 저장해 놨다가 PC방 가서 플레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리포지드 같은 경우 이제는 폴더 단위로 백업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코드 한 줄로만은 좀 힘들게 되었고요. 왜냐면은 이 리포지드는 어떤 예를 PC방 들어서 유저는 약간 루비니아라는 불편하겠다. 폴더가 있으면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생성이 될 예정이에요. 거기 안에는 데이터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뭐 치장 아이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폴더 안에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폴더 안에 코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코드 조작을 이게 이런 게 진입장벽인데 사실 원래들이 사실 워크래프트 3가 오래된 오래된 게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버단에서 코드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인 유저들에게 직접적으로 컴퓨터에다 코드를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만약에 코드 조작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리포지드 유저들 사이에서 뭔가 박탈감이라든지 조작을 이제 이런 코드 조작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바보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방식이 오게 되면은 리포지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 초기화를 하면서 좀 시스템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코드 초기화가 이제 시즌 내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 되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선 따라오는 이제 진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N 서버를 사실 리포지드나 이제 랜에서 하시는 분들 은근 많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랜디가 JN 로더면 서버 비용도 들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되려나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감사하게도 JN 서버 측에서 이제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지 않는 맵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논의를 통해서 후원을 받고 있지 않는 워크래프트 맵에 대해서는 JN 서버 비용을 받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좀 규정을 변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JN 서버를 좀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JN 서버 관리자인 이제 블랙 샤이닝님께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UI가 좀 변경이 됩니다. 저희가 기존 시작할 때 방장에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밋밋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좀 가시적으로 좀 이쁘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변경을 했고요. 오, 이거 미니맵 보세요, 보시는 여러분들? 것처럼 미니맵? 뭔가 좀 되게 막 난이도를 이제 물론 방장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선택을 못 하는데 방장이 어떤 난이도를 선택하는지 이제 볼 수 있고, 모드 선택을 보시면은 변질과 초고속 두 개 다 선택이 되어 있죠. 모두 중복 선택이 가능하게 이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드를 어떤 모드를 추가를 할지 계획은 잡혀 있는 게 없어서 아마도 그냥 기본 모드만 나가게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추후에 모드가 추가가 된다면 중복 선택이 가능하게 크립 그대로 바뀔 있고. 예정이고요. 초고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스트 하면서 해봤는데 좀 변경해야 될 여지가 좀 많아가지고 아마 시즌2 오픈 당시에 초고속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추후에 조금 더 컨텐츠를 재정비해가지고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빠르게 쾌적한 게임을 할 수 있게 정비가 된다면 그때 추가될 예정이고요. 시즌2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예정이고. 야, 이거 봐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설명 존나 잘 돼 있죠. 각 난이도별 미쳤다, 설명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맨 처음 게임 시작할 때 잠깐 나오고 마는데,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 난이도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난이도에 대한 설명도 같이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가지고 앞으로 시작할 때도 이것저것 넣어볼 수 있는 확장성을 기대하면서 좀 변경을 해봤고요. 지금 제가 이후로도 좀 변경된 내용들을 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전부 다 확정은 아니고 변경될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환경에서 좀 스샷 같은 걸 찍어 왔기 때문에 아직 안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라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살짝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맵에 패문이 안 보이는 데라고 하셨는데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 안 맞는 거라 안 보이는 거라서 조합식이 좀 변경이 됩니다. 잠깐만 보자. 지형 정리를 조금 했고요. 네, 맵에서 이거 클릭하면 보이나 보다. 많이 그 캐릭 밑에 있어가지고 뭐뭐 들어가는지 재료. 조금 렉이 걸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워크래프트 3가 모델 유닛들이 많이 뭉쳐 있으면은 그 화면을 보고 있을 때 렉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유닛 수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유닛들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간소화되게 한 군데 좀 따다다닥 모여있게 좀 모아놨는데, 압살롬은 좀비 하나로 좀 그러면은 또 줄여주시지. 말씀하시겠죠. 그럼 조합식 어디서 봐야 되냐, 뭐 인게임에서 못 보냐, 인터넷 가서 봐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초보 유저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면 올랜디를 꽤 오래 즐기셨던 분들이 이미 조합법도 다 외웠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실 텐데, 초보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인게임에서 저는 최대한 모든 정보를 다 얻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변경을 했습니다. 유닛을 클릭하게 될 경우에는 좌측에 이런 식으로 조합법이 싫어해요? 이 유닛을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조합법을 딱 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은 직접적으로 이 유닛이에요 라고 이렇게 딱 나오게 되거든요. 야, 제가 예전에 다른 랜디를 했는데 그 랜디에서 뭐 ABC 유닛을 조합하면은 D가 나온다라는데 ABC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누구냐 해가지고 A 한참 찾고, A를 조합하려면 그치, 그거 찾아보는 거 진짜 A1, 왔다 갔다 해야 A2가 되거든.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럼 A1은 누구고 A2는 누군데, 막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상황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월랜디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자 이런 식으로 패치를 좀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도 이제 뭐 야, 조금 저희가 처음 프레임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여서 좀 오류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테스트 환경을 거치고 나서 시즌2 오픈될 때 좀 더 정비를 해가지고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기록 지침이 조금 개편이 됩니다. 기존의 기록 지침을 클릭하면은 이제 뭐 5개 중에 뭐 6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데 프레임을 추가를 하면서 UI를 조금 더 이쁘게 다듬었고요. 그리고
퀘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간단하게 지금 개발 환경에서 찍은 거라 제가 대충 써놨는데, 개인 퀘스트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팀 공용 미션이 따로 구별되고 내 개인에서 받는 퀘스트가 따로 구별이 되고요. 그리고 항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10라운드가 되기 전에 항법을 눌러야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10라운드 되기 전에 내가 뭘 갈지 선택을 하고 가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항법은 20라운드 보스 잡고 나서 활성화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라운드 전까지는 첫 번째 퀘스트 단에서 내 유저가 목표점을 가지고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고, 거기서 퀘스트를 깰지 말지 선택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게임을 설계할지를 조금 초안을 잡고 20라운드에 보스를 잡고 내 갈 길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항법을 정하는 거네.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구나. 항법도 어떤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냐면은, 이제 노드 시스템을 추가를 합니다. 기존의 연합 세력 같은 경우에는 전설 히든 이상 조합 시 기본 이습 1개 획득이 되었는데, 이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 틀은 연합 세력으로 가되 그 안에서도 내가 페널티를 가져가면서 조금 더 재밌고 강력한 효과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무난하게 그냥 기본 효과만 가져갈 것인가. 추가적으로 특성공학 항법은 삭제되고 연합 세력 하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거야? 특성공학 같은 어쩐지 안 보이더라. 이제 특성 포인트가 추가되고 변화 가능 횟수가 1 추가되면서 페널티로 도움소 선택 이습 획득 불가로 바뀌게 돼서 페널티도 조금 완화시키고 베너핏도 조금 줄여가지고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야 그럼 이제 초월의 집 강제가 아니네. 눌러서 다성이를 갈 때 연합 세력 효과를 같이 받으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항법들의 조금 더 재미를 위한 갈래길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왕의 길, 도박강, 도움소 장극이 최고의 도움에서도 각각 3개씩 추가적인 노드가 생기게 될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나오게 되면은 기대해 주세요. 재밌는 걸로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캐릭터 개편 같은 경우에 표기와 다른 점 수정을 좀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예시로 2개의 캐릭터를 가져왔는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캐릭터들을 다 수정했습니다. 이 모든 캐릭터들을 전부 다 새로 만들었거든요. 새로 만들면서 표기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치가 다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수정을 많이 했고요. 예를 들자면 루피 초월 같은 경우 표기에는 425만에 이제 전체 체력 1.5% 마법 데미지를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75만의 데미지를 주고 있었고, 전체 체력 3%, 그리고 10만 마법 데미지라,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 실제 적용이 다른 스킬들이 꽤나 많아가지고 대부분 이제 표기에 어쩐지 적혀있는 거에 비해 이상한 딜들이 많이 보이긴 했어. 캐릭터들이 항상 표기하고 실제 적용이 갭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맵 가보면 나중에 이제 버그였구나 이러고 밸런스의 문제가 여기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타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애매한 게 있었어요. 음표병사 같은 경우 표기에 해당 범위에 전체 체력 3% 병사수 폭발형 데미지를 주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실제 적용은 이제 우타가 때리고 있는 단일 적한테만 주고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표기를 조금 더 다듬고 실 적용보다는 이제 표기에 좀 맞추는 작업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즌2 맵이 나오게 되면은 캐릭터 설명들을 한 번씩 다시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좀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담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이제 표기대로 간다는 거 아니야? 조금 이제 상위 유닛뿐 아니라 그 밑에 급 친구들한테도 스킬을 조금씩 개편을 합니다. 써니오 같은 경우에는 프랑키 말고 아무도 안 쓰는 캐릭터였는데 조금 저희가 변경을 해가지고, 이거 그냥 범위스톤을 쓴다는 거 아니야? 스턴배가 없더라고요. 배를 먹었을 때 까각이 주는 배라든지 공속을 주는데 이감배 이런 거 다 있는데, 스턴 쪽은 없길래 써니오를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시켰고요. 프랑키가 없을 때는 푸초가 없을 때는 스턴으로 썼다는 거 아니야? 스턴으로 스턴을 주는 스턴 유닛이고요. 프랑키와 함께 있을 경우에는
만화 스킬이 발동을 원래대로 해당 범위에 라인 딜을 주면서 이제 범위스턴까지 같이 주는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방식을 좀 계승을 했고요. 상대 전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단일 캐릭터들이 각자 좀 개성이 있는데 상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길래 좀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100% 확률의 단일 캐릭터가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야, 현재 체력 3%를 계속 넣는 거구나. 두 개로 분할이 되고 이제 하나는 범위에 데미지 주는 스킬, 하나는 공격 시 100% 확률로 현재 체력의 3% 폭발형 데미지를 주는 캐릭터로 변경을 했고요. 조로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한 이건 실제로 써봐야 돼. 끝딜, 애매한 보잡. 좋을 것 같긴 한데 써봐야지. 그래서 그냥 보잡을 빼버리고 끝딜을 주자. 근데 그냥 끝딜만 주면 순수 끝딜이면은 또 체급이 낮고 공속이 좀 느리기 때문에 체력 20% 이하 즉시 삼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실험적인 시도라고 좀 생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처형 효과가 있어?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데이터가 쌓일 경우 비슷하게 다른 전설 히든급 하위 유닛들에게도 좀 더 개별의 재밌는 메커니즘을 좀 여러모로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쿨이 지금 안 적혀있어요. 이거 그대로 그냥 딸피 되면 바로 삭제시켜버린다는 건가 본데? 유닛 소모 스킬은 뭐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삭제할 예정입니다. 에? 이제 두 유닛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특성 강화가 없으면서 유닛을 소모를 해가지고 강화를 특성 강화로 이제 시키는 유닛들인데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유닛으로도 강화도 되는데 특성 강화를 해가지고 유닛을 강화를 또 해버리면은 이 캐릭터들의 밸런스는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특성 강화에 편입을 시키면서 이제 기존에 유닛 소모되는 부분을 삭제를 시켰고요. 그러면은 유닛 소모가 없어지는 만큼 이 유닛들의 가격이 매우 낮아진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또 이 유닛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굉장히 높고 고점이 낮은 캐릭터들이거든요. 맞아, 얘네가 그렇게. 쉽게 말해서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매우 좋은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밸런스로 변경되는 부분은 없이 출시를 할 예정이고 혹여나 이제 출시를 하고 나서 이 유닛들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플레이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밸런스 조정을 좀 할 예정입니다. 조로 같은 경우에는 슈스이는 이제 효과는 기존과 동일하게 남겨둘 예정이고요.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원래 조초나 상초가 클리어나 아니면 상디초월도 이제 개인 미션 같은 거 이제 패무이나 이런 것도 있고 크립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하게 해줘가지고 둘 다 뭐 클리어도 괜찮고 그냥 그런 각도지 막 6가를 막 화끈하게 줄여버리고 좀 이런 게 아니거든. 네. 이 다음으로는 이제 전용 아이템이 좀 삭제가 됩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성 강화로 캐릭터를 강화도 시키는데 전용 아이템으로 강화를 또 시키는 이중의 형태로 캐릭터를 강화시키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밸런스를 잡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템이 요구되는 거에 대한 이제 뭔가 불쾌함을 느낀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전용 아이템을 삭제하면서 해당 능력치들을 특성 강화에 같이 포함되게 변경을 좀 했습니다. 4개씩 먹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일건이 나와서 공격하는 이펙트로 새롭게 조절을 좀 했고요. 나초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에서 뇌정 스킬이 나가게 이펙트 변경을 좀 했습니다. 네, 제우스. 오, 야 이쁘다. 나초 이쁘다, 야. 너무 이명한 스킬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야 잘했다. 보이게 바꿨고요. 둘 다 이제 아이템 능력이 특성 강화로 들어가는 만큼 수치 조절은 크게 이렇게 하진 않아. 뭔가 서포팅하는 느낌 난다 저거. 야 좋다, 야 저거. 시즌 1과 아마 딜 기대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키드초는 그 강화를 해도 딜량이 늘어나는 게 1%밖에 안 됐는데 남일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우스에서 내정 스킬이 나가게 변경을 했고요. 스네이크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펙트도 변경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캐릭터죠. 그래서 좀 특성 강화가 4포 먹는 것 치고 좀 재미없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스네이크맨은 조금 상향 조정을 했고요. 데미지는 조금 소폭 증가를 하면서 이제 팔이 지금 여러 개 막 나가죠. 이제 히드라 특성 강화를 이제 해서 좀 변경을 좀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특성 임팩트가 좀 더 있네. 강화랑 스킬 변경되는 유닛들이 좀 많은데 저희가
조절을 하면서 이 세 개 유닛 이제 키드하고 남미하고 이제 뱀초 같은 경우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세 개 유닛은 시즌 1 맵에 미리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아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즌 2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네. 원에서 우리가 미리 뭐 해야 맛보기를 좀 할 수 있나 보네 말씀이 이거. 있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남이나 뭐 뱀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특성 강화로 수치 조절을 좀 해야 될 방금 그 조전 처형이나 이런 것도 미리 맛볼 수 있는데 이러면 시즌 1 업데이트에 포함이 돼서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좀 늦으면은 다음 주 정도에 맵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야. 기존 유닛이 좀 변경이 됩니다. 하 이르르크 삭제. 하고 루피 제트쉘이 블랙머리아 전술 뭐야? 삭제가 되고요. 초파 유격폼하고 블랙마리아라는 신규 유닛이 좀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서 캐릭터 능력치 같은 경우 조절이 될 예정이고요. 이러면 이제 자폭이라는 게 없겠네요. 모델링 같은 경우에 나와 있습니다. 초파제시. 그래서 오히려 초월 같은데요? 지금 당장 이제 능력치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건 없고 이것저것 좀 더 재밌는 후쿠로 아니냐 후쿠로? 방식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확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세부 어떤 야 블랙마리아 모델 되게 이쁘다. 되게 이쁘게 잘 뽑아놨다. 각각 뭐 유격폼은 아마 물딜 쪽으로 블랙마리아 같은 경우는 마딜 쪽으로 블랙마리아는 사용할 또 수 있는 마딜? 유닛으로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레필은 그대로 재료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전설이 초파 전설에서 신규 그냥? 추가될 어차피 자폭시키는 거니까. 신규 등급이 나올 예정입니다. 왜곡댐이라는 등급이 나올 거고요. 네? 이제 오? 컨셉으로는 이제 뭐 약간 마블 쪽에서 보면은 와디프라는 컨셉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원래 원피스 보면서 좀 인기 많은 캐릭터인데 레드필드 같은 딜러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연이 아니어서 퇴장을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오는 캐릭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 이 캐릭터도 충분히 재밌고 멋있는 캐릭터인데 태조로 맞아 그런 애들 있지. 좀 극장판에서 쓰고 넣어볼 버리는 애들 말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런 등급을 추가하게 되었고요. 이 등급의 특징으로는 가성비를 매우 좋은 등급으로 측정을 했어요. 한 마리만 뽑았을 때 제일 효율이 좋은. 이제 그러나 두 마리 이상도 갈 수는 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이제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목재 8, 뭐 이렇게 14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예시고요. 아직 확정으로 짓진 않았고요. 뭐 목재를 몇을 요구할지 모르겠으나 첫 목재는 뭐 8, 그 이후에는 조합에는 14가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 유닛, 상위 등급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실까봐 제가 추가로 적어놨는데 초불령제 신과 같은 그 등급에 들어가는 상위 유닛은 아니고 이제 전설 히든보다는 조금 높고 이제 초불령제 급보다는 낮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입 날짜 언젠가요 하시는데 시즌2에 추가가 됩니다. 얘네는 시즌2구나. 전설 2등급보다는 비싸고 이제 초월 이제 뭐 제한된 그 급보다는 싸거나 조금 같은 정도의 가격대를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 조정을 할 예정이에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페로나나 코알라나 퀸 같은 이런 유닛들이 조금 히든에이키에 좀 애매하거든요. 너무 밸런스를 맞추기 힘들고 특히나 페로나 같은 경우에는 모리아의 완벽한 상위 호환 유닛이거든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페로나를 상향하게 되면 모리아를 아예 안 쓰고 모리아를 상향하게 되면은 페로나를 아예 안 쓰는 상황이 와가지고 이러느니 확실하게 가격을 올리고 능력치를 확실하게 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페로나 왜곡댐으로 변경하게 예정이고 코알라 같은 경우는 페이 이렇게 안 부르고 페 왜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포지션이 겹치면서 이 유닛만의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변경할 예정이고요. 퀸 또한 이제 뭐 킹의 상위 호환이죠. 다 3개의 유닛 다 완벽한 상위 호환 유닛이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밸런스적인 조정이 애매하다 생각돼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닛 3개는 왜곡댐 등급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신규 캐릭터로 블랙마리아 이제 거미폼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냐면 블랙마리아 이제 전설 루피 제트쉘을 변경하게 되면서 그 상위 유닛도 좀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왜곡댐 등급에서도 신규 캐릭터를 넣으면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고요. 루피 전설 재료야 그럼 친구 이것을? 또한 이제 상위 유닛에 걸맞는 이제 포텐셜을 좀 보여줄 예정이고, 루피 출? 모델링이 이쁘게 잘 뽑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얘 말고 아까 그 기대해주시면 전설.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즌 2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은데 세라핌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야 그러네. 얘네 열심히 나오네. 모델링 하고 있고 관련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스네이크 이쁘죠? 네, 뭐가 많이 모델러분들이 바뀌긴 진짜 해. 이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도 보는데 많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아마 만드는 시즌2 과정 같은데 오픈 이거는 지금? 당시에는 완성이 아니라? 바로 공개는 안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을 지금 세라핌 하고 같은 있는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고 아직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게 맞지. 아니거든요. 다 만들어진 게 보시면 아니죠. 알겠지만 흔히 티포즈라고 하죠. 저희가 현재 지금 개발 중이어가지고 당장은 안 들어가고 시즌 2 이제 추후 한 2.5 시즌 정도쯤에 아마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라핌뿐만 그럼 아니라 나중에 유튜브 추가적인 올려놓을게. 콘텐츠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시스템적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냥 많이 그렇게 바뀌어, 되면 시즌 너무 2 야. 다른 게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유저분들이 시즌 2에서 좀 요정 적응할 정리 시간을 많이 좀 바뀜. 드린 다음에 추후에 할 거 없네, 컨텐츠 없나 라고 생각이 들 때쯤 하나씩 그래. 컨텐츠를 추가할 수 있게 미리미리 라운드 좀 준비를 줄어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편의성 패치 야무지게 하고.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 올려놓고 해야겠다. 야 버기 영원함 소환 얘기는 그거 있다고 했었는데 보물찾기 모델? 같은 경우에 딱히 소식이 없네. 가시적인 내가 보물찾기 범위가 좀 안 보인다 그러셔가지고 보물찾기 어느 정도 범위를 내가 찾는 건지 보이는 인디케이터를 추가할 예정이고, 지금 개발은 해놨는데 넣을지 말지 고민 중인 게, 게임 종료하면은 남은 보물 전부 다 보여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추가할지 말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저는 있어야 돼요. 저 마지막에 그 하나 쥐어 짤 때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뭐로 컨텐츠에서 서브적으로 도와주는 컨텐츠를 추가를 할 예정은 있는데 당장은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골드 시스템 그대로 가고요. 네. 이제 골드나 목재 시스템 같은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한 번에 변경하게 되면은 너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보수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출시 예정일이 언젠가요? 라고 시즌 여쭤보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막말로 이게 사이버 노가다거든요.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고 캐릭터를 그래서 아무도 안 옮기면서 했지. 맵을 새로 진행을 안 만든다는 게 했지. 월랜디가 굉장히 꼬여 많은 있어도. 시간이 쌓여있는 맵이어서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 맵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걸려요. 지금 저희가 뭐 현생도 있고 해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조금씩 만들고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안에 나온다는 거고 그 중간 맵이 지금 대회 있다는 거 예정 아니야. 없으신가요? 라고 하시는데 대회 예정은 딱히 없고요. 네, 뭐 대회를 열어봤자 솔직히 말해서 뭐 보상을 지금 넣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보상 없는 대회를 열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저 대회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추후에 아니, 패치도 없는데 뭔 대회요 지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즌 랭킹제가 상당히 기대되긴 한다 야. 벨페는 딱히 없을 것 같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초와 키드초, 뱀초 이제 특성 강화 부분, 수정된 부분, 업데이트된 맵이 이제 패치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초월급 캐릭터들 그러니까 그렇게 내고 한 1년 정도 내가 플레이하고 팩트들 어떤 캐릭터들 시즌 간다고 원 보고 싶긴 맵에 하다 야.
이게 뭘 제일 이펙트가 많이 갔나? 누락된 스킬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단순 코딩 실수로 이펙트들이 안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 추가될 예정이고, 좀 이상한 이펙트나 좀 오류가 있는 이펙트들은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들은 이펙트가 좀 더 화려해질 수 있고 어떤 캐릭터들은 이펙트가 조금 간소해질 수도 있어서 그런 사소한 변경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뭐 레블이나 암브 같은 시간에 쌓여 고점 볼 수 있는 캐릭터들에 대한 보상 배치,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데 그치고. 아마도 변경을 할 예정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저희가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래도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랩을 바질초 이런 애들이 좀 네. 그렇긴 하지. 해녕 모델링 게임이 한 교체 생각 40분 없으신가요? 정도로 해녕 줄어들지 같은 않나? 경우 이게 원피스 해적무쌍이었나? 거기 추출물이거든요. 그래서 모델링 퀄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것보다 더 좋은 모델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교체를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시즌2에서 라운드별 몬스터 마리수가 어떻게 조정될까요? 라운드별 몬스터 마리수는 35마리로 똑같습니다. 야 근데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0.5초마다 쟁이 되고 라운드 시간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 라인 몹을 잡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마리수는 똑같습니다. 마딜 쪽이 좀 힘들긴 하겠다 확실히. 시간도 줄어들었는데 그 단일 다치려면은. 그리고 시즌2 맵도 공식 디코의 이벤트 게시판이 열리나요? 이 이벤트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는 게, 이벤트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맵에 뭐 칭호라든지 날개 데이터가 막 3000개가 넘게 막 쌓여가지고 얼마 전에도 막 오류가 한번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자동 세이브 로드로 도입하면서 이거를 사람 인력 없이 좀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변경을 한 거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 랜디에 있어서 궁금하면 이 사람한테 지금 오늘 목재 물어봐. 아이템 이거 도박 삭제로 인한 날마다 공수 열리는 잠그기가 이런 조정했을까? 방송이 네, 아니야 이게 공수 지금. 잠그기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이템 관련해서. 그래 지금 아니면 못 캐릭터 운전 물어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난 맵 힘들고, 개발이 아니야. 나는 캐릭터 나는 우선 게임 편법으로 플레이하는 너네랑 똑같은 들어가는데요. 유저야. 그러다 보니까 추가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클릭해서 나오는 음성 같은 경우. 뭘 맨날 귀찮게. 기존 시즌1 맵에서도 루피랑은 키저로만 초월하고 이후 캐릭터도 추가 안 한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항법은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노드 시스템 추가되면서 뭐 이것저것 변경될 예정이니까 항법은 이제 시즌2 오픈하고 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그 JN 서버를 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저장리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예? 게임 저장하고서 그럼 페이탈 절대 안 뜨게 해주세요 슈발. 그 인증을 못 받아오기 때문에 클리어가 안 돼요. 그리고 저장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가 나올 만한 게, 이게 워크래프트가 되게 오래된 게임이고 월랜디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맵이어가지고 사실 게임 저장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리포지도 마찬가지로, 리포지드 같은 경우에는 블리자드가 리포지드를 좀 엉망으로 만들어서 게임 저장하면은 맵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야 그러네. 아이템 사용 상위 같은 거 그래가지고 새로 나오면 어떡하냐 그 리뷰. 어떻게 이 부분은 블리자드에서 기술적으로 고쳐주지 않는 이상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좋됐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확률 올려준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단근 유닛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건들진 않고요. 오늘 언급된 두 친구 조로하고 상디 같은 경우만 조금 메커니즘을 변경할 근데 예정이고요. 니카는 왜 아직도 모델이 안 바뀌네? 그리고 밸런스 또한 이쁜 모델이 이제 있는데, 줄어든 시간에 맞게 조금씩 변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니 난 안 바뀌어도 그냥 플레이할 거라서 솔직히 그냥 그래. 저기 이쁜 뭐야 모델이 있다 정도 흔히 말고. 말하는 이제 짜플이라고 하죠. 뭐 맞아, 물대에서 루피 이제 초월이라든지 뭐 거푸 불멸, 이제 공격했을 때 입힌 데미지량에 비례해서 범위에 한 번 더 데미지를 주는 짜풀 같은 경우에도 시즌 1 맵에는 이 버그가 되게 많은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들어가야 하지 말아야 할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데미지가 증폭되거나, 기존에 들어가야 할 데미지가 이건데 데미지가 0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상하게 데미지가 안 박히거나 하는 그런 버그들을 시즌2에는 전부 다 싹 고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딜 쪽은 짜플 캐릭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조금 티어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버그 때문에 높게 딜을 나오는 대표적인 유닛이 이제 뭐 마르코 전설 같은 경우에 그 친구는 아마 딜이 하향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짜플에 딜이 제대로 안 들어가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딜이 좀 제대로 들어갈 거고 해가지고 네, 좀 짜플 관련해서도 수정이 약간 후초가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잘 안 들어가. 짜풀인데도 불구하고 뭐 해보면은. 그리고 마리수 똑같은데 몸 나오는 속도 줄이는 거면 의도적으로 단끝을 더 힘들게 하는 건가요? 후초가 약간 라고 정상화할 수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가 아직 그치? 100% 저희가 개발된 게 아니어서 필요하다면은 밸런스도 조정할 예정이고요. 또한 또 선 어떻게 맵 후 보면은 밸런스 이 느낌이구만. 제가 생각한 거는 단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고인물, 흔히 말하는 고인물 유저들의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그치.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전 의식을 가질 수 있게 여러모로 좀 컨텐츠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래서 태양의 길에 있던 폭댐증 같은 경우 삭제를 했고요. 조금 더 재밌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컨텐츠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느낌 있네. 느낌 있어. 아마도 6화 관련해 가지고는 초반에는 좀 힘들고, 조금 더 저희가 컨텐츠라든지 패치가 진행될수록 좀 같이 맞춰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폭댐증이 삭제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폐왕의 길에 붙어있는 서브 옵션인 그 해당 폭댐증이 삭제되는 거지, 이제 폭발형 데미지 증폭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오늘 방송한 거 아마 치지직 다시 보기로 올라갈걸요? 네, 특수함은 따로 변경되는 거 없습니다. 마증폭의 마방각 유닛들이 더 활용될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시는데, 계획에는 있는데 제 생각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맞아. 폭발형 데미지 이거 보상 패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겸사겸사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좀 큰 내용인데, 원래 폭발형 데미지가 9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맞네. 폭댐증이 증가하면 올라가가지고, 아예 예를 들어서 3만의 폭발형 데미지다 하면은 무조건 몬스터한테는 90% 27,000 데미지가 박히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수정을 해가지고 무조건 100%. 그러니까 패왕 고르기 전에 90%였던 게 패왕을 고르고 이제 마이너스 10%인 거지. 0부터 시작한다. 그게 맞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패왕을 골라야 0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길을 선택. 그 얘기가 있긴 했거든요. 데미지가 이제는 그냥 이제 100%로 시작이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게 이게 정상화되는 거지 이제. 보시면 돼서 아마 기존 데미지. 야, 나 근데 나 큰일 났다. 나 이거 아랫배에서 엄청난 폭풍을 부르고 있다. 나뎀한 거랑 똑같을 거예요. 네. 제가 뭐 개발한 게 이것저것 많은데 좀 까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까 이렇게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테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검수 멤버들 추가 예정일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당장 기획된 건 없는데 그런 멤버들 이제 추가할 수 있게 신규 등급을 좀 추가를 하는 거고요. 추후에도 이제 이런 신규 등급에서 이런 재밌는 캐릭터들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이브와 이전 이벤트 칭호들은 유지시켜 주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세이브는 초기화가 되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획득했던 날개나 오라 같은 경우에는 시즌2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포인트로 환산을 해드리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랑 이런 거 초기화되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열심히 인증해 주셔가지고 획득을 했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아마 전 포인트로 변경이 돼서 내가 원하는 거 구입할 수 있게 할 그거고, 칭호 같은 경우 대회 칭호라든지 뭐 이렇게 개인 칭호 있으신 분들은 칭호 유지 시켜 드려야죠. 네. 새싹이랑 뭐 모험가 이런 거 유지해야죠. 뭐 베가펑크, 카쿠, 뭐 초월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지금 저희 유닛 공모전 하고 있거든요. 유닛 공모전에 아이디어 많이들 올려주세요. 이게 플레이어 입장이랑 개발자 입장에서 보는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가 조금 많이 좀 달라요. 그래서 항상 캐릭터도 만들다 보면은 자가복제적으로 나오는 캐릭터들도 많고, 조금 재밌는 캐릭터 없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받아보려고 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닛 그 캐릭터 공모전에서 네, 많은 재밌는 캐릭터 아이디어 보내주시면은 정말 재밌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우타, 뭐 마르코 제한, 니카 뭐 이런 거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저도 출시 날짜 픽스를 하고 싶은데, 이게 되게 웃긴 말이지만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제가 뭐 4월 말까지 이제 일을 해가지고 무조건 출시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딱 박는 게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돈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맞는데, 이게 저희가 현생이 있고 취미 생활로 하는 거다 보니까 현생이 급해가지고 야근하는 경우도 많이 종종 생기거든요. 출장을 가야 되거나 그러면은 개발을 한 개도 못해요. 그러면은 계속 늦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진행 사항이 들쭉날쭉해요. 어떤 때는 개발이 엄청 잘 됐다가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픽스를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제가 4월 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못 나올 것 같아. 죄송한데 5월 말에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서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네. 이렇게 서로 기분이 안 좋을 상황일 바에는 그냥 제가 이제 매 빨리 안 된다고 저 혼자 그냥 욕 먹고 끝나겠습니다. 네. 어우, 변신품만 자주 보게 돼서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변신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유닛 스킨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리포지드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하게 된다면 M16에서만 적용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M16은 스킨 시스템을 만들고 리포지드는 안 만든다? 이게 말이 조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장은 도입 계획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블링크 유닛, 뭐 블링크 관련해가지고는 추가적으로 현재 계획된 건 없는데, 이것도 좀 밸런스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포는 시즌 1이랑 동일하게 이제 4특포로 일단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4특포 관련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4특포를 이제 확정 지을 생각은 없는데, 이것 또한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든 캐릭터가 4특포가 도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도입을 해서 인게임에서 한번 굴려보고, 그 다음에 이 특포 시스템이 좀 변경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한번 시스템을 한번 갈아 엎으면서 좀 변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합식 변경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변화를 많이 주고 싶진 않아서 조합식 변경은 딱히 없을 예정이고요. 짝풀 같은 경우에는 다 일단 딜이 수정이 될 예정이고요. 후초 같은 경우는 후초 만화 스킬이 문제가 조금 많아서 아마 개선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후초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합식을 당장 변경할 예정은 없어가지고 일단 시즌2가 나오고 나서 추후 상황을 보면서 그 후에 다시 얘기를 해보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라운드 줄면은 그에 응하는 자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퀘스트라든지 팀 미션 그리고 항법을 통해서 이제 자원을 좀 보충이 될 예정이에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미션이라든지 보스 재화를 조금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부족한 재화를 채울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1이랑 시즌 2가 라운드는 10개 줄었지만 아마 나오는 유닛 수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긴 합니다. 히로루크가 변경된 레필 조합식 네. 정확히는 레필의 히루루크가 원래 그 히루루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히루루크가 자폭하면 나오는 그 묘지가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제 초파 콩포폼에서 그냥 바로 올릴 수 있게. 왜냐면 레필 40라운드에 뽑아가지고 빨리 터트려서 조합해야 되는데 40라운드가 보스 라운드여가지고 유닛이 안 나와가지고 못 터트려서 조합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 또한 말도 안 되는 불쾌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 조합할 수 있게 변경할 예정이고, 대신에 41라운드 되기 전에 조합해야 된다는 제한된 컨셉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여기 앞불멸 확률업 해주시면 안되나요? 확률 같은 경우는 당장은 계획은 없는데, 네. 확률 같은 걸 제가 지금 시즌2 들어오면서 조정을 해버리면은 시즌1이랑 밸런스 체감이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려가지고 밸런스 수치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확률 같은 경우는 시즌1과 다 동일하게 맞춰놨습니다. 이제 연구용 맵 같은 거 내실 생각 없으신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솔플 했을 때 약간 이제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혼자서 하는 뭐 이제 실험실 같은 거 이제 많이 있긴 한데 월랜디에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뭐를 많이 맵에 추가할수록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없어도 되는 기능이라서 추가를 할지 말지 모르겠고, 만약에 추가를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아마 추가는 안 하고 추후에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개인 미션이 생깁니다. 뭐 개인 미션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개인 미션으로 뭐 하도 10번 하기, 네, 뭐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 뭐 추가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개인 미션 같은 것도 랜덤으로 도입할 예정이고요. 이제 전설 유닛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바뀌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캐릭터 하나하나가 맵에 좀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면 조금
네. 전설 유닛 하나 추가하는데 필요한 이게 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뭐라고 해야 될까? 맵에 커지는 부담도 커지고 밸런스도 많이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유닛들을 대체하는 방안이 제일 베스트고 그리고 너무 오래 되었고 그리고 좀 유저들이 많이 안 쓰는 캐릭터들을 좀 변경하는 방안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루루크가 없어지는 건 아쉽지만 옛날에 제프 전설이 없어져서 아쉬운 것처럼 떠나 보내줘야 되는 캐릭터도 있는 거죠.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아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진행했네요. Q&A가 생각보다 길어지네. 30분 내로 빠르게 얘기하고 아 손 씻었어요.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1시간이나 됐네요. 어딜 도망가? 랜디 한 판 하고 가. 왜 궁금한 게 이제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나중에 시즌2 개발 열심히 하고서 오픈하기 직전에 확정된 사안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웬만한 질문은 다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이만 도망가 보겠습니다. 월랜디 항상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아 타이밍 좋았네. 방송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사실 월랜디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워크래프트 생태계에서 굉장히 많은 유저 수를 가지고 있는 맵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M16 서버, JN 서버 혹은 비롯해가지고 워크래프트 수많은 제작자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희 JN 에디터 개발해주신 이제 강화의 노예, 뭐 이터널스 마인, 무협 RPG 같은 거 개발하고 계신 이제 SCV님이나 관련해가지고 뭐 페잉랜디 만들어주신 동동주님 비롯해가지고 뭐 미잘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월랜디 맵 개발하는 거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만든 맵도 아니고 저희 ORDR 팀에서 만드는 것도 맞지만 그 외에 다른 맵 제작자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원기옥이네. 손오공이네. 손오공. 꼭 월랜디 말고 다른 맵들도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 또한 이 워크 생태계가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에 많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월랜디 없어지면 워크 워크가 떠난다고. 요즘 앱들이 재밌긴 해. 워크나 스타 요즘 앱들이 참 재밌는 게 많았는데. 저희 때문에 어차피 JN 로그인 해야 되고 그럼 JN에 재밌는 스타는 뭐 저 M16이란다. PC 서버 날라가면서 뭐 그런 자잘자잘한 거 많이 사라졌고. 이제 월랜디 유지하게 도와주신 분들이 워크는 뭐 한번 시원하게 신의 철퇴 맞고 가지면서 저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좋은 기회로 좋은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워크래프트 피콜로 옷 벗기기나 저거 뭐야 게이바에서 탈출하기 이런 거 재밌거든. 요즘에 재밌는 거 은근 많아. 뭘 보낸 거야 이거? 이거 저건가? 아 오케이 확인이요. 예. 중간 맵이 그러니까 저거 지금 시즌 2는 뭐 올해 안엔 나올 테니까 그거는 뭐 느긋하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중간 맵이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온다잖아. 우린 그거를 좀 즐기고 있으면은 이제 시즌 2가 바로 나오지 않을까? 예. 나도 일정을 그거에 맞춰서 좀 짜야겠는데 주컨 일정을. 아무튼 뭐 바뀌는 게 꽤 크네요. 진짜 시즌 변경이네요. 나 뭐라 하던 사람들 반성해라. 세라핌 개발 중이랬다. 5천 아이씨 지원만. 브랄. 저 뭐야 세라핌 나오는 거 좋은데 저 새끼 저 캐릭터 나와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열받네. 좀 열받네. 아이씨 불쾌하네 이거. 개열받네 이거. 아무튼 뭐 우리는
듀컨이나 하죠. 예. 듀컨이나 하고 또 기다리다 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내가 이었다. 이 사람들 반성해라. 타로 귀여운군요. 영원. 아유 감사합니다. 잠시만 이거 확인 좀 들어갈게요. 일단 이거 녹화 끄고 하기한테 바로 보내야겠다.